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과 남이 가족이 되어 산다는 것이 경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근하니 말이에요. 가족이 되어 살다 보면 주변인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일들도 겪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일이 제 일처럼 기쁘거나 혹은 가슴 아프기도 하잖아요. 가족 중 누군가와 마찰이 생기면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가족이라는 탈만 썼을 뿐 남은 남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 털어놔 볼게요. 저의 직업은 치위생사입니다. 다행히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벌써 이 일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남편을 만났던 자리에서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어 저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너무 떨려서 자꾸 경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제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참 인간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대화는 잘 통하는 편이라 가끔 만남을 가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첫 모습과 달리 매너가 좋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끌리더라고요. 남편과 마음이 통했는지 제가 남편에게 사랑의 감정을 한참 느끼게 되었을 때 남편은 제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자고 고백하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나요? 그 말이 그때는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편도 저도 혼기가 찬 나이기도 했으니 저희도 모르게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연애 8개월 만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고요. 서로 알아가기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귀한 손님 대하듯 대해주었어요. 홍기가 찰 때까지 제대로 연애 한 번 안 하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저를 반겨주셨죠. 하지만 은연중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약사인데 제 직업에 대해 불만이 참 많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상견례는 양가의 가족들이 정식으로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대놓고 제 직업과 저희 엄마까지 깔봤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께서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약사고 제 남편은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교직에 몸담그고 있고 제 아내는 공인중개사로 한참 활동하다 최근에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 교사시구나. 참 좋네요. 근데 사도는 주부시라고요? 그 나이에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지내기 지겹지 않으신가요? 나라면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좀 할 것 같은데.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쉬었으면 좋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일을 쉬면 건강 회복하고 나서도 경력 단절일 텐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게 사돈이나 지은이나 개나 소나 다 아는 직업을 가져서.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개나 소나 다 아는 직업이라니요. 넌 어른들 대하는데 왜 끼고 그러니? 그리고 뭐 틀린 말이니? 요즘 공인중개사는 너도 나도 우습게 알고 자격증을 따졌네. 치위생사도 뭐 아무 대학교나 가도 다 하더구나. 우리 집안에 비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지만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받아주는 거지. 아이고, 사돈께서 솔직하고 시원시원하시네요. 저희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에도 제 부모님은 자리 분위기가 혹여나 안 좋아질까봐 꾹 참았어요. 저는 그날 결혼식 날짜 이야기가 오갈 때 결혼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딱 잘랐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도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엄포를 놓고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무시를 조금 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엄마까지 저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건 용납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날 자신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 사과하기 위해 이렇게 연락했다면서 말이에요. 엄마에게도 직접 연락드린 뒤 사과를 했으니 그만 마음을 풀라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제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성화인데 어떻게 이 결혼을 물을 수 있겠냐면서 제가 시집을 오면 시집살이 따위 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어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흔들리더군요. 남편도 노여움 풀고 저를 설득해달라고 찾아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게 이렇게 저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라면서 자기는 그날 전혀 상처받지 않았으니 자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그날의 해프닝 후에는 큰 무리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저를 향한 무시가 종종 있기는 했지만 심한 것도 아니고 나름 조심하려는 것 같다고 느껴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고부관계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저 제가 조금 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면서 지냈어요. 저의 시어머니는 대학교에 갈 당시 의외과로 진학을 하였었지만 약학대학으로 전과를 한 뒤 약사가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더욱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죠. 처음에는 의외과를 다니기 시작했던 터라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서울 중심지에서 크게 약국을 운영하셨었는데 나이도 어느 정도 찼으니 쉬엄쉬엄 일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마침 폐의 의사로 일하던 친구가 병원을 개업하게 될 예정인데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병원이 개업할 때 신축 상가의 경우 약국과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던 터라 그 부분은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치가 너무도 기가 막혔던 거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신도시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얼마 전에 이사했었는데 그 후로 쭉 그 지역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참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가 건물도 중심 상가를 중점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터라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꽤 빠르게 개발되어 많은 것들이 들어서고 빠르게 인구수도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친구분께서 병원을 개업할 지역이 바로 제 친정 부모님께서 지내고 계신 그 지역이었던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만 해도 돈이 없으니 신도시랍시고 아무것도 없는 변두리로 이사 가는 것 아니겠냐며 무시를 했던 게 바로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 지역에 약국을 열게 될지도 모르니 이제야 제 부모님께서 안목이 참 좋은 분이라며 교직에 있는 분이라 똑똑해서 그런지 투자도 선택도 탁월하다고 친정아빠의 칭찬을 하더군요. 그 지역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까지 전부 공인중개사 경력이 출중한 엄마의 안목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간간히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동네 이웃으로 지내면서 더욱 가까워지면 참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께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그 약국을 두고 변두리까지 설마 와서 일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꾸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이참에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동네 이웃이라도 되면 사돈과 좀 더 가깝게 지내야겠다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남편 말처럼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조금 더 가까워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럼 더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은 받지 않을 테니까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그 전에는 좀 불편했는데 자주 통화를 하다 보니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좋은 말도 가끔 해주시니 저에게는 더없이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약국에 일이 생겼어요. 약국 카운터를 보던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화가 났던 손님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이 와서 그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 손님이 간단한 연고를 사러 갔던 것인데 말다툼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연고가 잘못 판매되어 문제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 손님은 연고를 바르고 며칠 뒤 피부에 이상이 생겼고 자신과 말다툼을 해 복수심으로 맞지 않은 약을 판매했다며 약국으로 찾아와서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약을 판매했던 직원은 그 손님을 응대했던 날이 근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요. 그 손님은 소송을 걸겠다며 난리를 쳤고 그 손님에게 시어머니는 자신이 운영자이기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싹싹 빌고 병원 치료비까지 다 대주기로 한 뒤에야 손님이 진정한 뒤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꽤 잘 나갔던 약국이었던 만큼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손님이 와서 깽판을 쳤던 그날, 하필이면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바빴던 날이었던 거죠. 그 광경을 모두 본 손님들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게 된 소문은 곧 와전되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 일로 손님은 뚝 끊겼고 직원들도 다 망해가는 약국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퇴사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그 약국을 계속 붙잡고 영업을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따를 거라고 판단해 그동안 고민해보겠다며 보류해뒀던 친한 의사분의 제안을 이제는 무조건 붙잡아야 했어요. 그 의사 친구는 시어머니의 사정을 모두 이해한다며 현재 약국과 거리가 있으니 함께 시작하면 새로 운영하게 될 약국에는 타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빠르게 현재 운영하던 약국을 정리하고 의사 친구의 개업에 맞춰 약국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온 신경을 썼어요. 시어머니가 약국 개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 시아버지가 혼자 적적하실까봐 저희가 자주 찾아뵈어 챙겨드렸어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막상 저희가 가면 좋아하셨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이 늦어 제가 먼저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의 저녁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제게 두런두런 말씀을 많이 걸어주셨죠. 너희가 고생이 많다. 직장 생활하면서 네 시엄마 대신 나까지 챙기고 너무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많이 바쁘시니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아버님께서도 일 마치시고 집에 오셔서 혼자 시간 보내다 주무시면 너무 무료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편하구나. 네 시엄마가 사돈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안다. 직업으로 급을 나누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도 나쁜 마음은 아니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그럼요. 이제는 가끔 좋은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네 시엄마가 최근에 부쩍 사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 같더구나. 제게도 얼마 전까지 전화 주실 때면 가끔 좋은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에게만 입바른 말로 저희 엄마를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시아버지와도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좋은 말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놀라웠어요.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바뀐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괜히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나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날은 마침 시어머니도 일찍 귀가하셔서 간만에 가족들과 오붓한 식사 시간을 보냈어요. 제게 고생한다며 그 덕에 자신이 마음 편하게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까지 배불렀던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내고 계신 지역에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가 약국을 동네에 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개업 축하 선물은 물론 개업고사를 치르는 날 가서 돼지 입에 100만 원이라는 거금까지 꽂아주셨죠. 그날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해 주더라고요. 참 능력 있는 의사라고 어디 아픈 곳 생기면 참지 말고 꼭 진료받으러 오라고 말이에요. 참 화기애애하고 고사날을 보낸 후 약국 운영은 순항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차린 병원은 내과와 소아 청소년과였어요.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환자들의 진료를 받기 위해 왔고 진료를 잘 본다고 입소문이 나서 환자가 끊이질 않았고요.
그 덕에 병원 바로 옆에 붙어있던 시어머니의 약국은 금방 자리를 잡아갔죠. 병원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 오픈하고 끝나는 시간에 끝나니 시어머니는 더욱 편하다며 참 좋아했어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은 것도 그렇고 위치가 참 마음에 든다며 이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면서 입이 닳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모이는 자리가 어쩌다 생겼을 땐 늘 왠지 모르게 서먹했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곤 했었는데 약국을 옮긴 뒤 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죠. 하루는 저희 엄마가 폭통으로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운영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배탈 증세가 좀 있었던 거라 다행히 심하지 않았지만 약을 지어준다고 해 처방전을 받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약을 제조해서 준 뒤 약값을 안 받기는 좀 그러니 약값을 받되 비타민 한 상자를 주겠다며 받아가라고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약국에서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자신은 약사라서 약 제조하거나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자신을 보조하고 결제해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약국에서 고용했던 직원으로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때문에 직원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 저희 엄마에게 지금은 주부로 지내고 있으니 괜찮으면 자신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한 것이 처음이었고 이렇게 상냥하게 말하며 부탁하는 모습에 엄마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도와 약국에서 배탈이 다 나으면 바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분명 좋은 파트너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은 확신한다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흘 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약국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온 가족이 응원했고요. 처음 며칠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척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대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알려준 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눈치 보는 날이 늘어갔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친정집이 참 가까웠는데 친정엄마가 약국에서 일을 시작하고부터 한동안 자주 들렀어요. 아무래도 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일을 해왔던 터라 결이 다른 것들이 많은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엄마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나이도 있으니 일을 익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뭘 여기까지 오냐며 사돈이 아직 미숙하지만 참 적극적이라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영업에 혹여라도 방해가 될까 싶어 걸음하는 횟수를 줄였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됐어요. 제가 감시하듯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엄마가 따라가지 못하니 점점 구박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는 차마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마치 저희 친정엄마를 청소부 부리듯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쓰레기통 비우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태 가득 차 있잖아요.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약국에서 약이나 타고 싶겠냐고요. 바닥 청소 끝나고 바로 비우려던 잠이었어요. 아직 바닥 청소가 덜 끝나서요. 아직 오픈 전이니 얼른 청소하고 비울게요. 오픈 전이라고 그렇게 늦장 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사돈,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오픈 전이라고 손님 안 오라는 법이 있어요? 어? 아니, 살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손이 그렇게 느려요. 건물 청소하는 분이 따로 계신데 복도까지 다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걸린 거죠. 사돈도 거기 서서 말만 하지 말고 좀 도와줘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어머, 난 약국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 능력으로 이런 잡일을 해야 해요?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이 약국 사장이에요? 사돈은 직원이고.
복도까지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사돈, 오늘만 좀 도와줘요. 5분 뒤면 오픈이라 환자들 오기 시작하잖아요. 환자들 있는데 청소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봐요, 사돈. 다 자기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약사, 사돈은 보조. 알겠어요? 보조가 하는 일을 내가 왜 해? 그럴 거면 월급 반납하고 일하던가. 시어머니는 제대로 일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행세만 취한 뒤 저희 엄마를 마구잡이로 부려먹었어요.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친구 의사의 병원 앞까지 청소하라는 것은 기본이었고, 자신이 건물 화장실을 쓰고 왔는데 변기라도 막혀 있으면 저희 엄마에게 가서 뚫으라고 시켰죠. 처음 엄마는 자신이 일머리가 부족해 익히는 것이 오래 걸리니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에게 청소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 오픈 1시간 전에 먼저 출근해 자기가 출근하기 전까지 모든 청소를 끝내놓으라고 시키고 약재고 조사를 매일 시켰대요. 자신을 보조해줄 직원이 아닌 마치 파출부를 뽑은 것이었죠. 더 심각했던 것은 언제부턴가 시작된 엄마를 향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카운터 일을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시어머니가 약을 제조 중일 때 손님이 와 칫솔 하나라도 팔려고 하면 난리를 쳐댔대요. 네가 이 약국 약사냐면서 어떻게 자신 행세를 하려고 구냐고 엄마의 다리를 세게 쳐댔대요. 환자들이 약을 타러 왔을 땐 세상 그렇게 상냥한 모습의 사람이 저희 엄마를 대할 때만 마치 독불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험상궂게 인상까지 쓰며 홀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실수로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에 기타 상비약까지 구매했던 환자였는데 약값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며 항의를 했고, 시어머니는 확인 후 결제 취소를 하고 다시 올바르게 계산을 해주며 머리 숙여 사과를 했대요. 하지만 환자는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실수로 자신이 이렇게 다시 걸음해야 하냐며 신경질을 냈고, 자신이 길거리에 낭비한 시간을 보상하라며 소리쳤대요. 한참 만에야 진정된 환자가 약국을 나가기 전 툭 던진 말이 화근이 되었어요. 환자는 혼자서 일하는 게 무리가 있으면 청소시키는 아줌마도 일 좀 가르쳐서 이런 일 없게 하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매번 올 때마다 약국만 청소하는 엄마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신처럼 실수로 인해 시간 버리는 일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대요. 시어머니는 환자에게는 굳굳이 사과하며 해준 말씀 참고해서 약국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환자를 보냈대요. 하지만 성이 날대로 난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저희 엄마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환자가 돌아간 뒤 저희 엄마를 불러 괜히 시비를 걸며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친정엄마에게 볼품없는 사돈을 옹호해주는 환자가 다 있고 기분 좋겠다면서 비꼬면서 말을 했고, 친정엄마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되려 그 행동이 시어머니의 신기를 건드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돈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건지. 내가 알려줬던 일을 다 척척 잘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겠어요? 이게 다 사돈 때문이야. 알아요?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 번 알려준 건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던 게 있겠어요? 이건 실수한 사돈이 잘못이지 이게 왜 제 잘못이에요? 아이고, 볼품도 없는 게 환자가 와서 조금 옹호해줬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가 왜 사돈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이 나한테 도와달라면서 부탁했잖아. 그래놓고 알려주는 척하다가 이렇게 청소분 마냥 잡일만 시켜놓고 내 탓을 해? 정말 구제불능인 분인지 새삼 느끼네요. 뭐? 구제불능? 내가? 당신 따위가 나를 그렇게 모욕해? 미쳤어? 당신 눈에 나는 하찮은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행동 모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엄마의 말에 어디서 되지 않는 협박질이냐면서 사정없이 제 엄마에게 또다시 손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선 속이 후련한지 엄마를 보며 웃어 보였다네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더는 같이 일 못하겠다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식으로 콧방귀를 꼈대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농락했죠. 그 오래 사돈이라고 자존심이라도 상해. 노려보면 어쩔 건데. 능력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안 당했겠지. 그 중개사 아부랑이나 하던 사람이 감히 내 밑에서 사랑구실이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돈, 이렇게 날 대하고도 괜찮겠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오늘따라 후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네요. 후회는 내가 아니라 사돈이 하겠죠. 여기 그만둔다고 어디 사돈 받아줄 곳이라도 있는 줄 알아요? 주부나하면서 남편 등골이나 뽑아먹는 옆엔 내가. 역겨워. 당신같이 좀 괜찮은 직업 가졌다고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하나 나가고 굳이 직원 뽑지 마세요. 아마 뽑아봤자 함께 일할 일은 없을 테니까. 엄마는 약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 후 간만에 친정부모님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갔다가 울긋불긋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말았죠. 엄마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듣게 되었는데 정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도 엄마가 다쳐온 것을 보고는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분노를 터뜨리셨죠. 저는 남편에게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당했던 수모를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거기다 보태요. 우리 엄마의 몰골을 보고도 네 엄마를 감싸고 돈다면 이혼하겠다고요.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테니 각오하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장모님을 간혹 무시하는 경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저급한 행동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제 친정엄마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에 영향이 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엄마에게 남편의 생각을 전했고 엄마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엄마는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였어요. 그 일이 있는 후 3일 뒤 저는 엄마와 함께 한 서류를 챙겨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보더니 영업방해할 생각으로 온 거며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찼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뒤 엄마에게 더 고민할 것도 없다고 이제 더는 이해해주고 봐주는 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엄마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고 그 서류를 본 순간 시어머니는 기함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그리고 친구분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모두 저희 엄마의 건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공인중개사 경력으로 돈을 불려서 그 당시 개발되기 전에 싼 값에 이 건물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았던 거죠.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어머니 친구분이 딱 마음에 들어 계약했던 거고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얼굴 볼 일이 없었고 엄마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었기에 시어머니도 그 친구분도 건물주가 엄마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 입도 못 다물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돈, 후회할 일 생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하지만 빼줘야겠어요. 이런 무자비한 인간 쓰레기인 사람을 내 건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게 둘 수는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작 당신 같은 사람이 건물주라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건물주라는 사람이라 아쉽게 되었네요. 임대인에게 손 올린 임차인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기대가 되네요. 우리 건물에 CCTV가 사방대 달려있다는 건 알죠? 아마 사각지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어떡해요? 형벌이라니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애들은 이혼이니 그럴 줄 아세요? 어머님, 뭔가 크게 착각하시나 본데요. 이혼하고 안 하고는 저와 남편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남편도 저희 엄마 뜻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 그랬을 리 없어. 내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하던 아이라고. 이제 그런 도움 안 되는 신용을 할 마음이 없나 보죠. 그리고 자식에게 그런 신용까지 시키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이긴 한가요? 더 길게 말 안 할게요. 사돈이란 말 섞고 있으면 골이 울려서요. 잔말 말고 건물 빼세요.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그런 줄 아시라고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상대한 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약국이 건물을 빼게 되었는데 계속 운영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의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했고 엄마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소개해준 임차인이 한 행동인데 어떻게 보상해줄 거냐고 따졌죠. 참 웃긴 건 시어머니의 친한 친구라던 의사는 단번에 시어머니와 손절했어요. 함께 일을 하자고 한 건 맞지만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는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빼고 나갈 수는 없다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약국 자리를 메꿀 다른 사람을 구해 지금처럼 병원과 약국 자리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의사라는 친구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자신의 인생에 흠집이라도 내려는 심산이냐며 난리를 쳐댔죠. 시어머니는 넋이나가 어떤 대답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곳의 건물주라는 사실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의사 친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친구는 대차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렇게 무시하며 모욕하던 저희 엄마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매달렸죠. 지금 약국까지 운영을 멈추면 계약해둔 제약회사들과의 관계도 또 틀어지게 된다면서 그럼 다음엔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 운영하는 것에 큰 타격이 있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굴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행실을 가지런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면서 분명 본인이 후회할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냐고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더 세울 자존심도 없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는 애원했어요. 눈물 콧물 다 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날은 엄마가 시어머니로 인해 다쳐 손목이 안 좋아 제가 연차를 쓰고 엄마를 챙기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자 엄마의 곁에 있던 제게까지 무릎을 꿇은 채 기어와 엄마를 설득해주라며 오열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이미 저지를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한 채 저희 남편이 엄마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꼴을 보고만 있을 것 같냐고 광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와 엄마까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한 뒤 통화 내용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어머님께서 이번 일을 좋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겠다고 하셔. 당신 생각은 어때? 이 일을 좋게 넘어가도 될 일이야? 당신이 말해봐. 저번에도 말했지만 장모님께는 정말 면목 없어. 엄마가 장모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너무 기뻤거든. 드디어 두 분께서 가까워지겠구나 하고 말이야. 우리 관계 때문에 전화 온 거라면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엄마고 우리는 우리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을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미리 엄마의 행동을 알고 제지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야. 장모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신다고 해도 나는 원망 안 해. 우리 부부는 이번 일이 아니라면 문제도 없잖아. 더구나 난 당신과 이혼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바라던 의도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들은 시모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눈물만 흘리다 돌아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건물만 빼는 걸로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그것마저도 너무 큰 무리였고
친정엄마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대신 사죄드린다며 한참을 사과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부관계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 나중에 알게 된 시아버지는 인성이 바닥인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서 시어머니와는 남은 생 중 단 하루도 살맛대고 지내고 싶지 않다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국 건물을 빼면서 받은 권리금으로 또 다른 지역에 약국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다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어 결국 시아버지에게 줄 위자료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워라밸을 이루기는커녕 엉망진창이 된 채 나앉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부에게 사과하며 얹혀 지낼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혹여라도 제게 복수심을 가지고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되어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였고요. 그렇게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만행에 모두 등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던 럭셔리한 말년이 아닌 혼자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살아갈 일만 남았네요. 저희 엄마는 그날 이후 부동산을 차려 직원을 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건강으로 인해 잠시 쉬려던 게 조금 길어지면서 참 어렵게 돌고 돌아 다시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엄마에게 물어보곤 해요. 건물 주면 꼬박꼬박 월세도 들어오고 든든한 재산도 있는데 왜 일을 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지 않냐고요.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며 인생을 파란만장하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고요. 자식들에게도 호락호락하게 재산을 물려주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저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어요. 나중에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두고 저울질하며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이 참 많죠. 겸손하지 못한 행동은 그에 걸맞는 책임이 늘 따르는 것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늘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도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엄마가 제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며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만 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미숙한가 봅니다. 저희 엄마를 그렇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 더 미워하고 싶네요. 언젠가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더욱 열심히 성장해 진정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